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3달간의 여정으로 개막한 2022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요. 가을이 시작된 공주 연미산에서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의 메시지를 만나봅니다. 가을은 뭔가 계절을 느끼기 참 좋은 날씨잖아요. 이런 날이면 자연에서 힐링도 하고 싶고 느긋하게 미술 작품도 감상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깜짝이야. 또 나오셨네. 어디죠? 어딜까요? 자, 가보시죠. 그거 제 거예요. 제가 가보시죠. 제가 희영이에요. 가보시죠. 곰과 나무꾼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공주 연미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독특한 미술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숲속에 미술관이 있다고요? 이 자연에서의 미술 관람이라 기대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2년마다 열리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숲속 미술관은 과연 어떨까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로 제10회 금강 미술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미술제로서 올해는 해외 10개국에서 26명, 우리나라에서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23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주제가 또 다시 야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 야생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어쨌든 자연의 어떤 소비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어떤 자연 재해나 기후변화 또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연이나 생태 문제가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화두가 된 이런 자연의 생태 문제들을 다시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다시 이제 과거의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화합과 화해를 깨닫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합. 네.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표현한 자연미술. 그중에 제 호기심을 끄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작품은 마치 벌집같이 좀 생겼거든요.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말벌집이나 어떤 그런 군집된 고치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나무로 생겨진 그 부조체 뼈대에 이제 코코넛 줄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진 형체가 이제 하나 큰 덩어리가 있고 또 그 옆에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이런 커다란 어떤 말벌집같이 좀 위협적인 자연의 어떤 오브제 매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연과 화해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품은 뭔가 형형색색의 등 같기도 하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어떤 작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매미 소리요? 네, 맞습니다. 매미구나. 네. 특별히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이 매미가 솜베이시스라고 해서 태양의 산물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체라고 해요. 매미라고 해서 뭔가 매미가 오는 그 파동의 소리를 형상화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태양의 모습을 또 그려놓은 거네요. 요 앞에 보시면 데크 쪽에도 그 새로운 문양을 이제 데크를 불로 태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오브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 우리의 목소리만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 주는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본래의 속성을 탐구하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설치한 미술 작품들. 작가들이 1달간 공주에 머물면서 워크숍을 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숲속 미술관을 천천히 거닐며 맛보는 청량감 넘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새삼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이 주는 생동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확실히 숲속에서 작품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미술을 보니까 확실히 뭔가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저 지금 자연미술에 푹 빠진 거 맞겠죠? 이번에는 실내에 전시된 자연미술 비엔날레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선생님, 실외에도 작품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내에 작품을 전시해놓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외 전시 공간에서는 보다 좀 규모가 있고 구조적인 작품들이 전시된 반면에 이제 야외에서 이제 전시할 수 없는 영상이나 평면 또는 이제 섬세한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실내 공간에서 전시가 되는데요. 이 실내 공간에서는 4명의 작가들이 그 재야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내 전시장에는 야외보다 화려하고 섬세한 설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복합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탄생한 작품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자연, 그 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의 소리쟁이 뿌리가 8만 개의 씨앗을 품고 있고요. 그 8만 개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8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흙 속에서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앗들이 계속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생명들이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씨앗에서 이제 발화돼가지고 성장하고 또 다시 씨앗을 맺고 그리고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되는 시간들을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는 시간성으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미산 자락에 자리한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또 다른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비엔날레 영상전이 열리고 있대요. 식물원에서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카페는 울창한 식물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연미술 비엔날레의 취지와 잘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또 하나의 전시장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식물들의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명만 설치했고 그 사이로 비엔날레에 출품된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식물원에서 열리는 영상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조합인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 자연미술 작품을 하시는 외국 작가분들이 저희 이렇게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방문해서 보시고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영상전을 하면은 자연하고 너무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허락을 해서 이런 자연미술 영상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식물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치 처음부터 기획한 것처럼 근사한 영상전이 펼쳐졌습니다. 식물원 분위기 덕분인지 영상 속의 자연이 더 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출품한 총 7점의 작품이 재생되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회복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상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이타적이기도 하면서 배타적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태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자연을 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2022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오늘 숲속에서 만난 작품들을 떠올리며 감성까지 충전해봤는데요. 어느 때보다 향기롭고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 이유가 언뜻 보기에는 자연이 불규칙해 보여도 그 속에 정확한 규칙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연이 새삼 고맙죠. 여러분도 전시에 꼭 오셔서 앞으로 자연을 대해야 할 태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꼭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아름다운 가을이 펼쳐지는 공주 연미산. 그 풍경 아래 만나는 2022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어떠셨나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2022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제 감성 어떠신가요? 샌들의 양말, 플라스틱 귀걸이까지 완벽하죠? 뭔가 레트로한 곳으로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나를 이끌고 있어.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요선동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오래된 기타들도 있잖아요. 네. 기타들을 싹 지나서 보시면 네. 여기 뭐가 있냐면 바로 LP가 있습니다. 음악 레이블 사무실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LP 음반들, 복고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옛날 음반의 인기가 다시 급상승 중입니다. 박승훈 대표 역시 LP 수집가. LP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히트니 휴스턴. 이 보디가드라는. 맞죠 이거? 그렇죠. 웬다이아라고 우리가 불렀던. 혹시 그리고 하춘 아세요? 하춘? 옛날 사진. 진짜 아름답잖아요. 굉장한 여자 가수였고. 와! 팝의 제왕. 팝의 제왕. 팝의 제왕. 팝의 황제. 네. 어떻게 문워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문워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오. 맞나요 이거? 네, 오늘 저기 청소를 제대로 도와주고 계시죠. 이마룡의 트위스트 같은. 아, 이거. 복고가 맞긴 맞네. 똑같네. 아니 저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한 거잖아요. 이마룡 씨라뇨, 선생님.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인어공주.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 크게 이만해요인데 네. 요거를 또 들을 수 있는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뾰로롱 이게 뭐예요? 미니 LP. 제가 네.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안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짜 아니야 이거 사짜? 이거 저한테 이거 혹시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애들 장난감 같은 초미니 음반. 그러나 뭐예요? 어떻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죠. 이 LP 감성.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춘 엄연한 LP.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한 곡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LP 되게 재밌네요. 진짜 재밌죠? 매력있네요. 네, 맞아요. LP 그 근처에 또 더 있을까요?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밥 먹을 때가 배고파요. 됐잖아요. 지금 막 그렇죠, 문어크 그렇죠. 하고 했더니 지금 배고파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 맛과 음악이 함께 숨어 있어요. 진짜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푸근한 느낌의 음식인데 이거 뭐지? 자, 그럼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나라까지 가지 마시고 꼭 맛집으로. 안녕히 계세요. 네. 그렇게 찾아 나선 요선동의 두 번째 명소. 푸근하고 구수한 거 뭐지? 돼지국밥? 이거 뭔가 푸근한 냄새가 나는데? LP가 저기 있다. 오! 엄청 많다. 이게 다 몇 장이야? 돼지국밥집에서 만나는 LP 천국. 어마어마한 양에 놀라고 온갖 희귀 음반들이 가득한 목록에 놀라고. 와, 이거 다 누구 건가요? 아니 사장님 여기 국밥집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LP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좋아해갖고 한 장 두 장 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모으신 거예요? 한 중3 때부터 왔으니까 한 40년 좀 넘죠. 그러면 지금 저게 몇 장이나 모였을까요? 800장 되는데 또 이거 말고 내 창고에 가면 또 조금 있어요. 또 조금이 또 800장 아니에요 또? 거긴 한 5,000장 되고. 평생을 음악에 푹 빠져 살아온 낭만주의자 사장님. 일하는 순간에도 음악과 떨어질 수 없어서 국밥과 LP가 공존하는 감성 넘치는 식당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있는데 틀어드리겠습니다. 공일오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척하면 척. 손님의 신청곡은 언제나 대환영. 국밥집 DJ 오빠라니까 이색적입니다. 소리 나온다. 이렇게 LP 들으면서 국밥 드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 레트로한 분위기에서 국밥 먹으면서 먹는 게. 그죠?
MZ 세대 감성 그죠? MZ 세대 감성 그죠? 안 그래 보여요? 어딜 딱 봐도 MZ 세대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국밥에는 새우젓 한 스푼, 내기에는 갬성 한 스푼. 지금 이 순간 뚝배기가 영영 식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버님 어떻게 LP를 이렇게 모으게 되신 거예요? 여학생을 한 명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곤덴보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를 좋아해서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은 게 어떻게 모다 보니까 많이 모였죠. 아니 그 여학생이 뭐길래? 좋아했었죠, 내가. 그분이 혹시 지금 사모님?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니에요. 근데 꼭 LP를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으려면 그래도 내 손이 자주 가고 이래서 들어야 좀 들어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들리는 것 같고. 닦고 이런 거 자체도 음악 듣는 과정의 일부지. 일부다. 자, 인생의 동반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사모님과 LP 사이에. 과연 사장님의 선택은? 좀 곤란했는데. 저도 좀 LP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요선동에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요선동에 LP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요선동은 뭐 진짜 LP로 거의 하나가 됐네요. LP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나도 입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길 찾아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축에 카세트에 각종 오디오 기기들과 LP 음반이 가득한 이곳. 여기는 LP 음악도 들려드리고 LP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선 설명도 해드리고 토크앤뮤직쇼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LP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 판을 왜 LP라 그럴까요? 오래. 롱! 예. 롱 플레이. 예. 롱 플레이 설마? 맞습니다. 이 LP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알고 나면 깜짝 놀랄 LP의 탄생 비화. 세계 제2차 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LP. 네. 이렇게 보면 살짝 휘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렇게 안 깨집니다. 2차 대전 이전 때. 그때 네. 나왔던 요 LP는 어머. 안 휘죠. 무슨 강철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무슨 빗살 무늬 같은 게 많죠. 네. 그래서 여기를 바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골. 소리골을 만들려다 보니까 얘는 재질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돌같이. 그런데 전쟁 물자들 중에 덜 딱딱한 게 있었어요. 저거를 활용하자. 이 LP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많은 곡이 수록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LP가 상용화되면서 장르에 따라 컬러를 입힌 음반도 나오고 수록곡을 늘리며 점점 더 큰 음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P를 쫙 꺼내보겠습니다. 네. 싹 꺼내는데 여기서 주의점. 절대 소리골을 만지지 마시오. 지문이 여기 묻으면 기름이 여기 붙어서 네.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바늘이 골을 지나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근데요,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나요? 이 위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노래가 쭉 바늘이 가서 트랙이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끝나는 거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노래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번 곡,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LP로 음악 감상하기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그 힘듦을 LP 음악으로 치유해드릴게요. 비틀즈의 Yesterday. 어쩌면 철진한 아날로그 감성.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소리골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짭조름한 맛의 전령이 있으니 힘 좋은 왕새우가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미식의 계절 가을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새우. 감칠맛 폭발하는 탱글탱글 왕새우의 참맛을 느껴볼까요?
청정한 남해바다를 품고 있는 여수 화양면. 물 맑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속에 드넓게 펼쳐진 장관이 있으니 야, 여기가 새우를 만날 수 있는 새우 양식장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저기 앞에 사장님 계시네. 만나러 가볼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화양면에서 함께 양식하신 우리 또 새우의 뭐 맛이라든지 품질에 장점이 있다면? 원래 새우의 맛은 바닷물에 따라서 새우의 맛이 단맛도 좀 틀리고 이런데 굉장히 이쪽 물이 좋아서 굉장히 단맛도 좀 많고 맛도 좋고 새우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오늘 또 바쁘신데 제가 일 좀 도와드릴 텐데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 같이 타고 한번 예, 가시죠. 채비를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새우야 기다려라! 자. 2만 평에 이르는 넓은 양식장을 누비면서 골고루 먹이를 뿌려주는데요. 새우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 대식가랍니다.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뿌려주면 얘들이 이제 먹으려고 싹 달라들죠. 왜냐하면 이걸 먹고 자란 애들이라. 냄새만 맡고 바로 오는구나. 그럼요. 네. 이렇게 이제 뿌리면 싹 와서 다 먹습니다. 야, 지금 새우가 지금 딱 이제 올릴 시기인 건가요? 잡을 시기인 건가? 이제 새우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입식을 해서 이제 8월, 9월, 10월 딱 3개월 동안 먹는 시기입니다. 10월까지가 굉장히 제철이라고 봅니다. 와, 이제 살이 오동통통 올랐을 그럼요. 때. 이제 가을 새우는 원래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소도 좀 풍부하고 맛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찾는 철이죠. 이곳에서 키우는 흰다리 새우는 무려 300만 마리나 되는데요. 맑은 바닷물을 누비며 힘을 키운 녀석들, 실물 좀 영접해볼까요? 이야, 이거 묵직해. 묵직한 그물을 들어 올리면 끝도 없이 쏟아지는 흰다리 새우의 행렬. 와, 힘은 또 얼마나 좋은지 펄떡거리는 기세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데요. 온몸에 윤기가 넘쳐 흐르고 껍질 속으로 투명한 몸통이 보이는 게 싱싱한 1등급 새우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특히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승리 달라가 이거. 이게 누구야? 땡기시죠. We are 리터나니. Are you happy하라. 가자 배달락원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다이어트 성공은 빨간 통이죠. 전 굶으면서 다이어트 안 해요. 전 이걸로 해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체지방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도와주니까 힘들지가 않았어요. 다이어트 성공은 푸드올로지.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터로 262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제공하고 고성능 헤파 필터레이션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냅니다. 국내 가장 강력한 헤파 무선 청소기. 하루의 마무리는 언제나 원샷. 유세라 딥샷. 하루 80샷이면 탄성 터지는 딥샷 효과. 나의 인생샷. AGR 유세라 딥샷. 이제 AGR의 시대. 이게 누구야?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 대통령 상임위원회 우리 차이레이 셰프님 여기까지 웬일이시대? 셰프님들에게도 새우는 정말 좋은 식재료인가요? 최고의 식재료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특급 요리사에게 배워보는 가을맞이 출장 요리 교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싱싱한 새우를 이용한 새우장을 할 건데요. 보통은 새우장 담그시면은 막 이틀, 3일씩 이렇게 숙성했다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해서 한 3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새우장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먹다 남은 맥주가 있다라고 하면 맥주, 마늘, 생강, 고추, 물엿까지 넣으시면 재료는 이제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30분 정도 냉동에 보관하셨다가 껍질을 벗기시면 아주 잘 까지고요. 만약에 급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시면은 새우를 저처럼 이렇게 얼음에다가 하셔가지고요. 새우를 잠깐만 놓으면 새우가 잠깐 기절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껍데기 까기도 되게 쉬우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머리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다리 있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요 다리 있는 쪽을요. 엄지손가락 가지고 싹 긁어주세요. 다리를요.
자, 이렇게 긁어내주시면 다리가 없어졌죠. 이 상태로 껍질 까시면 껍질이 엄청 금방 까져요. 준비된 재료를 합쳐서 양념 간장을 만들고 껍질 벗긴 새우를 넣어 30분만 재우면 짭조름한 새우장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멘보샤 할 건데요. 요즘 멘보샤 굉장히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멘보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손질한 새우하고 그다음에 식빵, 그리고 얘는 식빵 가루인데요. 그다음에 치킨 스톡하고 휘핑크림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복잡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셨다고요? 싱싱한 새우만 있다면 고급스런 멘보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믹서기에 돌리지 않고 다져주는 이유는 새우의 식감을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다져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핑을 새우에 넣게 되면 새우가 훨씬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새우의 특이한 향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에 소를 넣어서 작은 샌드위치 모양을 만들고 60도로 예열된 기름에 넣어 은근하게 튀겨주는데요. 한쪽 면이 다 익은 후에 뒤집어야 모양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튀겨주면 앙증맞은 비주얼의 멘보샤가 완성됩니다. 왕새우 하면 맛들일 수 없는 구이 나갑니다. 소금을 넉넉히 깔고 새우를 듬뿍 넣어 가열하면 맛있는 비주얼로 완성. 새우 요리의 시그니처 새우 튀김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순식간에 새우 코스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진짜 오늘 새우에 빠집니다. 새우에 빠지는 날. 와, 이거 식재료도 와, 꽉 차가지고 보이시죠?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네. 안에 뭐 소스 넣은 거예요? 소스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얘는 조금 매콤하게 가려고 제가 청양고추 살짝 넣었어요. 와, 신의 한 수. 약간 기름짐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쫄깃쫄깃하면 살아있기도 하고 안에 있는 채소들과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맛에 대한 조화로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새우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멘보샤 적극 추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욕심났고 기대했던 게 새우장. 새우장. 예, 그냥 맨밥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드셔도 좋은데요. 네. 제가 오늘 초밥을 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생새우 초밥을 넘어섰어. 식감이 너무 좋아. 근데 새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식이상이 중요할 것 같아. 이맘때 새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껍질도 단단하지 않아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칼슘도 되게 풍부해서 어린이 건강에도 좋고 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관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영양가를 아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어서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게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니까 지금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맘때 환절기에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새우만한 게 없다. 그럼요. 새우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새우 드시고 건강하세요. 제철 맞은 새우, 가을의 맛 새우.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한 가을날 보내세요. 어떤 글씨든지 답할 수 있죠, 손으로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머리 모형을 하나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정성껏 새기고 세심하게 가위질하며 시간을 쌓아온 삶. 우리는 그들을 장인이라 부릅니다. 제주의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가게. 이곳을 수십 년 지켜온 수제 도장 장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가 중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가는 기간에 기술을 배웠으니까 한 18, 19 뭐 그 정도 됐죠. 40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는 한참 아파트를 진다든가
뭐 이럴 때라든가 그러면은 좀 많이들 새겼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도장이 기본이었으니까 바쁠 때는 몇백 개씩도 받고 목도장을, 나무도장을. 그때는 좋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또 하향시라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도장이 예전처럼 많이 쓰는 목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념으로 부부가 기념으로 새기고 싶다 해가지고 부부 세트 도장을 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요즘 수작업하는 데가 극히 드무니까 그런 부부가 와서 파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탯줄 도장 이제 우리 자녀에게 기념으로 자기의 뱃줄을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연결했던 그 탯줄로 도장을 파는 그런 이제 어머님도 계시고 그런 요즘은 좀 특이한 도장들을 많이 선호하는 판입니다. 요즘 상권은. 네. 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갈 때는 어머님이 어벙 학교 교실에 내려주고 끝나면은 형님이 집에 갈 때 또 어버근에 집에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나는 또 장애고 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또 그렇게 친구들에게 의존하면서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일찍 기술을 배울 거냐 생각을 혼자 했죠. 부모님들은 세탁소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그만두고 직장 배우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동네 도장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장 기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도장 기술을 배운 박효민 장인. 타고난 손재주와 경제 성장에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기능대회 메달을 탈 만큼 기술을 인정받았죠. 가정을 일구고 나눔과 봉사하며 살아온 충만한 삶. 도장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인조도장이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물소뿔 재료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백수라고 해 하얀 물소뿔인데 이게 가장 고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이제 좋은 재료. 나에게 도장이라는 뭐 동반자나 반려자나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고 이 칼이라든가 모든 게 나랑 함께 갔었으니까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 쓰고 있고 돋보기 써도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도무지 내 눈에서는 도장을 팔 수 없다 이렇게 할 때까지 씁쓸하지만은 왜냐면 또 장애는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전직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림읍 이곳에 60년 넘게 가위질을 해온 팔순의 이발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14살, 15살부터 했나? 그때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남다른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고등학교는 못 가고 아버지가 기술 배우는 거 어떠느냐. 우리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은 기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 주인 아저씨가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5사람 봤나 하면서 4사람 봤구나. 4사람이 봤는데 나 혼자 합격했어. 옛날에는 2달, 3달 이렇게 막 길렀다가 8월 추석에 한꺼번에 하려고 막 몰리거든. 몰리면 2, 3시까지는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고 매일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목욕탕 자주 가지. 그러니까 손질 좀 뜸해지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뜸해져. 힘들어.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옛날부터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발을 했었거든요.
예, 꾸준히 그 동네에서 이발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 성실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보고 신부님 강론이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날이면 꼬박꼬박 올라가 힘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해주고 나오면은 이제 몸이 좀 거뿐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니까 업돼가지고 다음 날 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빚이 한 60년 이상 된 건데 이 빚이 옛날에는 그 머리 장발하고 불고대로 하고 그랬지만 고대 안 할 때는 긴 머리 그 곱슬머리들 막 길게 한 머리를 이걸로 드라이 하면서 싹싹 폈어. 이거 드라이 할 때 쓰는 파마 머리 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요. 이게 30-40년 이상 된 거야. 이건 못 버리시고 계속. 보물. 자식들은 지금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안 오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같이 이제 일 잘해주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손님들이. 그래서 늘 당구 손님 생각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살아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도 같고, 내가 이용사라고 생각하는 건 이 신앙이나 하나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그런 게 몸이 배이면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눈 어둡고 손 털고 이렇게 남한테 이제 못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하여튼 살아가는 게 근본이지.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새겨온 시간, 어떤 이의 삶의 한순간을 피어나게 한 시간. 아름다운 장인의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릴리리 아니 릴리리 만보. 아우 좋다. 하늘도 맑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오늘 같은 날은 딱 나들어가기 좋은데 현실은 일하러 왔네. 소풍 온 거 아니잖아요. 일해야죠. 감독님 일도 하고 또 놀 수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대요. 오 진짜요? 일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일도 하고 놀면서 매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피자 가게에 있는 피자 가게 아닌 피자 가게로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 작은 소도시에 자리한 피자 가게인데요. 매우 궁금하네요. 와,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올라오는 길목에는 전혀 감이 안 와요. 뭘까? 사장님 안녕하.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오늘의 주인공. 첫 인상만큼 존재가 뿜뿜, 눈길이 절로 꽂히는데요. 안녕하세요. 로봇이세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와, 가면 진짜 멋있다. 제가 충북의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반가워요. 아이언맨도 놀랐는데요. 제가 봐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게,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저의 그냥 취미입니다. 이게 취미라고요? 네, 그럼요. 작은 취미라고 할 게 없는 게 여러분 너무 놀라는 게요. 이 가게를 그냥 아예 지배를 해버렸어요, 지배를.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사장님이 모으고 모은 피겨인데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네요. 사장님, 와, 저 정말 아직도 놀란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몇 년 모으신 거예요? 뭐 횟수는 한 15년 넘었습니다, 지금. 1000개가 넘겠죠? 뭐 숫자를 일일이 세보진 못해요, 사실. 예, 그래서 한
1000여 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상당할 텐데 대략 얼마예요? 총 합쳐서? 이게 방송 나가는 건가요? 그냥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가격은 네. 그냥 뭐 집 정도, 집 한 채 정도 되겠죠. 예. 저라면 집을 샀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신 거죠? 이야기 좀 더 나누려고 했더니 외출 준비를 하시네요. 어머 사장님! 네. 아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뭐 볼 게 있어서. 아니 뭐길래? 그냥 뭐 볼 게 있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가요? 네. 뭐길래 가게까지 버리고 가시는 거지? 따라간 곳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오늘 퇴근을 좀 빨리 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따라오세요. 어디 가시는 거지? 궁금증만 더 자아내는 이곳의 정체 진짜 궁금하네요.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어머!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이름 모를 박스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들도 다 피겨라는 말씀. 와,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이게 여기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뭐예요? 이거 조립하는 설명서인데 이게 없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언제 산 거길래 아직 조립을 안 했어요? 이거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조립 안 하신 네, 거예요? 아직도 조립을 못 했어요. 조립 못 하신 게 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 중에 한 30% 이상은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들. 아끼고 아끼는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네요. 어머 베이비 맞네요. 저 무슨 박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메두사랑 이게 코난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진짜 뱀 가죽이에요. 보아뱀. 진짜 뱀 가죽이에요? 진짜 뱀 가죽을 이렇게 입혀서 어마무시하죠. 아니 그럼 이런 베이비들이 이 창고에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창고에는 한 3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300 정도. 그런데 그때 뭐하러 왔냐?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아이고. 이분은 누구요?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장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그래. 아이고 참. 처음에 그거를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내 속으로 얘기하지. 겉으로는 얘기 못 하잖아.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런 거 모으는 사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아버님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사돈난말 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평생 모은 수석과 나무들 보세요. 한 가지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는 건 유전인가 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나무를 몇 개로는 할 수 없고 분재는 지금 어지간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관리가 힘드니까 정리하고 나무 정도 우리 집에 한 3,000평 돼요. 여가 집터가. 이 3,000평 되는데 거기에 전체를 내가 다 갖고 따라오면 돼. 저렇게 싫어하시는 건 좀 양심이 없다. 잘 어울리면서 그걸 계속 보아왔는데. 이 수집에 대한 즐거움을 아버님한테 대대로 물려받았다. 그렇죠. 야, 이 나무가 내가 살찌게 당시에 200년 정도 됐던 나무야 이게. 그래요? 갑자기? 살찌게 200년 됐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한 30년 됐으니까 230년은 됐지. 대단하시네요. 제일 할아버지 나무다 이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못다한 수다를 더 나눴다는 후문. 자 그럼 피겨 구경 제대로 해볼까요? 오, 어머머머. 아니 눈을 지금 뽑은 거예요? 눈을 우와! 가장 최근에 만든 겁니다. 너무 귀엽다.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자동차. 나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입니다. 떨어집니다. 오.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와. 근육 그렇죠. 몸매까지. 이야. 뒤에도 어머. 여자친구 메리제인 사진입니다. 뒤에까지 디테일 놓지 않으셨어. 이렇게 직접 쓴 거죠. 100일입니다. 100일. 사귄 지 100일 돼. 사장님 눈빛 보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반짝이는데요. 지구를 구한 히어로를 매일 보면서 나도 내 딸의 히어로 같은 아빠가 돼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피겨에 빠진 지도 벌써 15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피겨를 갖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왜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이걸 착용하지 않으시면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용하십시오.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끈을 묶는 혜정 씨 오늘 즐거워 보여요. 사장님 이거 착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지금부터 볼 구역이 애니메이션 라인이거든요.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모아놓은 구역이라니 정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꿈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덕분에 새로운 경험하네요. 와 진짜 엄청 멋있다. 근데 사장님 이것도 착용하고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본캐는 피자집이잖아요. 피자집이죠 저희. 그럼 피자 좀 주시면 안 돼요? 피자 제가 멋있게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 엄청 빠릅니다. 네, 뭐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대장님 같이 가요. 피자집에 왔는데 피자 맛은 보고 가야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피자 2판이 완성됐습니다. 세상을 구할 것 같은 피자인데요. 와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피자를 만났습니다. 이 피자집에서. 사장님 야 진짜 열정 다해서 만드셨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냄새 진짜 이거는 못 견디겠어요. 얼른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라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또 뭐예요 이게? 청룡 오늘도로 잘라드리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카메라 가려요. 정말. 좀 먹자고요 정말. 토핑과 치즈가 가득 올라간 트리플 피자에 부드러운 단호박이 살살 녹는 메쉬드 단호박 피자. 맛있다 맛있어. 피자 맛집이었네. 그런데 사장님 어디 들어가세요? 사장님 또 뭐 그만하세요. 아유 정말. 모르겠다. 먹어. 피겨를 볼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장님. 가장 아끼는 피겨는 뭘지 최애 피겨가 궁금한데요.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국민들이 하고 알만한 이런 작품이에요. 뭐예요? 이거 대사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그거예요? 네, 바로 이 장면이 하얗게 불태웠어 하는 장면입니다. 와, 그 말 들으니까 바로 그 감성이 딱 젖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 피규어 취미가 그런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감성을 입힘으로써 이게 돌이 아닌 살아있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취미. 취미도 즐기고 일도 하고 하얗게 불태우세요.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일도 하면서 취미도 즐기는 인생. 꽤 균형 잡힌 인생 같지 않나요? 남다른 피겨 사랑으로 인생의 히어로로 살아가는 주인공처럼 우리도 매일 행복하게 살아봐.